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내는 피 같은 렌트를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래도 계속 렌트할래? 라는 제목으로 제가 두 번째를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 가지 산정상 렌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뭐 비하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금융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 그리고 그의 친구인 켄 맥킨로이가 얘기한 것 중에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남의 돈으로 투자하라. 남의 돈으로 집을 사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죠. 그리고 남의 돈으로 모기지를 갚고 대출 원금을 갚고 남의 돈으로 콘도피를 내고 부동산 세금을 내고 보험을 내는 거죠. 결국 그 남의 돈이라는 게 세입자의 렌트비인 거죠. 렌트비로 여러 가지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월세를 사고 한 10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600불에 적어놨는데 더 낸 적도 있고 덜 낸 적도 있고요. 평균 1600불 1년이면은 19,200달러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면은 저 외곽 지역에 캘거리 쪽의 외곽 지역이나 중부 지역에서는 콘도 디파짓을 걸 수 있는 돈이기도 해요. 1년이면은.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10년을 냈으니까 19만 2천 달러를 냈습니다. 이 돈이면 웬만한지 2억 가까이 20만 불 가까운 돈이에요. 웬만하면 20%면은 1밀리언 달러 하우스에 20% 디파짓 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굉장한 돈을 월세로 내고 살았죠.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낼 수도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생각은 내가 낸 월세로 렌트로 집주인이 정말 띵까띵까 편하게 살겠다. 정말 부럽네. 야, 집주인 정말 부럽다. 그리고 집주인 진짜 나쁜 놈이네. 이 돈 다 홀랑 먹는 거네 세상에. 돈 많으면 다 잘났네. 막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집주인이 된 지금은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삶이 여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 하우스 푸어로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고 하지만 정말 이 콘도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어떻게 유지될지 제 생활이 굉장히 힘들지만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를 굉장히 고민하며 많이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세입자가 지금 나를 대신해서 대출 원금을 내고 있고요. 대출 이자를 내주고 있고요. 콘도피를 내주고 있고요. 부동산 세금, 보험 등등을 지금 내주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제가 렌트를 주고 있는 콘도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거 확실한 거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설명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캘거리에 조금 정말 작은 콘도를 사서 렌트를 주고 있어요. 월세는 1150달러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1250달러 했었는데 그 팬데믹 때 크게 한 방 맞고 좀 낮췄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못 올리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모기지를 820불을 내고 있고요. 콘도피를 월 180달러 내고 재산세 100달러, 보험 50불. 이게 다 합하면 지금 1150불입니다. 월세를 1150불 받아서 이거 다 해봤자 1150불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캐시플로우가 제로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는 1250달러를 받았는데 어쨌든 두 번 내려서 1150불이 됐고요. 그리고 세입자한테 사기도 당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월세를 올리는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거죠. 아쉽게도. 자, 어쨌든 세입자는 중요한 건 저 콘도의 모든 것을 내주고 그 모기지의 반은 원금이에요. 그래서 매달 한 800불이니까 400불 정도는 원금인데 원금도 갚아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캐시플로우가 완전히 제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불 이상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쉽게도 캘거리 콘도는 부동산 자체의 상승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세입자를 통해서 원금을 갚고 이자를 갚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익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이 어디에 살든 로이드에 살든 코키틀에 살든 서리에 살든 밴쿠버에 살든 랭리에 살든 당신의 피 같은 돈으로 집주인의 투자에 큰 도움을 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렌트는 어떻게 형성될까? 렌트를 도대체 집주인 마음대로 막 정하는 건가? 이것들 도대체 물론 시장에 맞춰야 되는 돈은 있죠. 시장에 정확하게 딴 데는 1000불 받는데 나 혼자 2000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맞추지만 다 집집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즘에 좀 뜨고 있는 서리 센트럴, 왜냐면 코키틀람과 로이드는 너무 비싸서 예시에 좀 맞지 않더라고요. 자, 일단 찾아놓은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서리 센트럴 완전 역세권 중에 여기에 정말 싸게 나온 콘도는 지금 29만 9천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방 하나 내 거짓말이에요. 이거 스튜디오 룸이고 방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칸막이로 해놓은 데 있으니까 하나로 해도 되겠네요. 어쨌든 콘도 방 스튜디오 룸 콘도로 한번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굉장히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앞에 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방은 없고 방 칸막이로 되어 있으니까 방이 있는 거네요. 이게 뷰도 좋고 그리고 뭐 전철역 그리고 버스 디파트 굉장히 가까워서 뭐 투자율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 SFU 그리고 퀀틀란 유니버시티 캠퍼스도 있고 그리고 또 유비스도 들어오고 그 주위에도 정말 작은 컬리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좀 굉장히 나름대로 딴 데에 비해서 싸죠. 여전히 그런 가격이 29만 9천 불에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어떻게 집주인은 이거 샀을 때 내가 월세를 얼마를 받을까 그 계산법입니다. 다 아실 수도 있지만 한번 보세요. 보시는 분들 보시면 좋죠. 29만 9,999달러. 자, 20%를 다운페이 하겠습니다. 6만 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30년 동안 모기지를 갚는다고 가정을 해보고 요즘 제일 싼 게 3.5%예요. 사실 후덜덜하긴 한데 그러면 한 달에 1,074불입니다. 그러면 1,074달러만 내면 내가 월세를 하면 좋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다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이 비용만 받으면 제가 나머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니까 투자의 가치가 별로 없겠죠. 자, 다운페이 20%를 냈죠. monthly mortgage 내고 property tax 내고요. 그리고 유틸리티는 원래는 뭐 세입자가 내는 건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콘도피가 없어서 넣었어요. 콘도피 170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프로퍼티 텍스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비용들 합했을 때 뭐 대략적으로 1,500불. 그래서 저 콘도를 샀을 때 내가 대략적으로는 1,500불을 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는 지금 캐시플로가 완전히 지금 제로인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내 캐시플로가 그래도 수중에 그래도 50% 남아야지 100% 남아야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플러스가 되는 거죠. 150불, 160불 그걸 냈을 때 렌트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렌트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결국은 세입자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뭐 모기지 원금, 모기지 이자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 그리고 콘도피 그리고 인슈런스 모든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은 이 렌트를 낸다는 거는 집주인한테 정말 많은 집주인의 모든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주인의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을 되는 거죠.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이걸 금융지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말 나중에 선택을 할 때 좀 더 빠른 그런 마음을 먹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내 집주인이 되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집주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집주인이라고 해서 제가 현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빵 투자해놓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요. 저처럼 정말 빚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그 집이 가격이 떨어질까봐 혹시 이곳이 공실이 날까봐 안절부절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택가격 폭락 혹은 자산의 폭락 위험을 안고 빈집이 될 수 있는 두려움을 안고 이런 콘도에 집에 투자한 사람들이고요. 이런 엄청난 대출을 끼고 리스크를 끼고 투자를 감행한 사람들인 거죠. 자, 집주인이라고 해서 뭐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정말 뭐 머리에 뿔 달린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애초에 물었던 질문인 거죠. 너 이래도 다시 렌트할래?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럼 재밌게 보셨 좋겠고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